유해균은 잘 흡수,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럴 때 즙이 썩기 시작을 해요. 이 즙이 썩기 시작을 할 때 독소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는 그 독소의 흡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장 쪽으로 물을 모아요. 이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설사입니다. 즙이 설사를 일으켰나요? 유해균이 설사를 일으켰나요? 유해균이 설사를 일으킨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재 박사입니다. 저희 세미나에 오셔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 몸의 이 원리에 대해서 점점 배워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즙을 먹으면은 설사를 해요? 라는 질문이에요. 즙을 먹으면 설사를 한다. 우리 몸에서 원인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즙을 먹고 설사를 한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즙의 성질이 차와서 내가 설사를 한다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내 몸이 차갑다라는 것은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내 손발이 차워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저려 오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우리 손과 발에 있는 신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안 되면 그 신경이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 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혈액순환이 정말 중요한데 이 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우리 배가 차워요. 내 몸이 차갑다. 내 몸이 찬 성질이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내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됐어요. 특히 장의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됐어요. 그러면은 장으로 가는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되고 그 안에 썩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장에서 음식물이 썩을 때 많이 발생하는 것이 유해균입니다. 이 유해균이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도 흡수가 되지만은 우리 장의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즉 음식물들이 많이 썩고 변이 쌓이기 시작할 때 유해균들이 번식을 해요. 이때 우리가 어디서 이제 즙이 좋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즙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즙이 장에 들어가고 장에 들어가니까 이 유해균이 있어요. 이 유해균이 보니까 즙이에요. 즙에는 많은 영양이 있습니다. 유해균은 잘 흡수,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럴 때 즙이 썩기 시작을 해요. 이 즙이 썩기 시작을 할 때 독소가 발생을 합니다. 이 독소가 발생을 하면은 우리 몸에서는 그 독소의 흡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장 쪽으로 물을 모아요. 이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설사입니다. 방금 제가 한 얘기 잘 들으셨나요? 즙이 설사를 일으켰나요? 유해균이 설사를 일으켰나요? 유해균이 설사를 일으킨 겁니다. 즙은 죄가 없습니다. 채소 주스, 녹즙, 과일 주스, 과즙, 이러한 음식들은 우리 몸의 최고의 천연 치유를 할 수 있는, 천연 치유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엄청난 음식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죄는 바로 우리 몸에 있는 유해균과 그 유해균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우리 장의 환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천연 치유력, 즉 자가 치유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대량의 미네랄과 비타민과 효소인데, 이 대량의 미네랄과 비타민의 효소를 우리 몸에 가장 맞고 가장 필요한 상태로 흡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채소, 생과일, 생씨앗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재 박사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강 원리를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질병이 왜 생겼는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질병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질병에서 회복이 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정확한 계획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방법들은 많아요. 하지만 원리에 맞춰서 그 생긴 방법이 아니라면은 증상 완화는 이룰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역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강 원리를 제대로 알고 배우기 위해서는 세미나에 꼭 오셔야 됩니다. 이 세미나에 오셔서 우리의 건강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질병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를 알게 된다면은 우리 건강의 회복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세미나에 오세요. 감사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질병에서 회복이 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채소와 과일과 씨앗이 필요한데, 이때 우리가 그것을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즙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 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즙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즙을 먹고 설사를 해요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원인을 살펴봤더니 즙은 잘못이 없었어요. 바로 유해균과 우리 장의 환경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즙을 꼭 먹어야 되고, 우리의 장애 환경 때문에 즙을 못 먹는다면은 질병이 회복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장애 환경을 개선을 시키고 또 유해균을 없애는 방법을 취해가면서 즙을 먹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즙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열입니다. 유해균이나 바이러스나 기생충이나 이런 아이들은 열에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의 온도를 조금만 올려준다면은 그 아이들의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즙을 먹을 때는 이 배에 따끈따끈한 찜질을 수시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로 된 찜질팩은 사용하지 마세요. 좀 번거롭더라도 물에 데푸는 찜질팩 있잖아요. 그걸 쓰셔야 됩니다. 전자레인지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찜통에 푹 담갔다가 그걸 꺼내서 타월로 돌돌 말아서 우리 배를 이렇게 싹 돌려줘야 돼요. 우리 소장은 여기 있는 것만 아닙니다. 여기 옆에도 소장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이쪽 뒤쪽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몸을 다 이렇게 둘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즙을 먹고 속이 부글부글 거린다, 방귀가 많이 나온다, 설사를 한다, 그런 분들은 꼭 즙을 먹고 수시로 즙을 먹기 전에도 장을 데푸고 즙을 먹고 난 후에도 장을 데푸는 그 방법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의 방법은 이제 숯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숯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약간 조심해야 됩니다. 숯은 우리 위장에서 흡수가 안 되고 그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 숯을 적절하게 사용을 한다면은 참 좋아요. 참 좋지만은 이게 오래됐거나 너무 과하게 사용을 한다면은 장 폐색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숯을 사용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상담을 통해서 건강 상태에 맞는 숯 방법을, 사용 방법을 꼭 아신 다음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채소와 과일과 씨앗은 정말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킬 때에는 꼭 필요한 천년의 치료제입니다. 안전하고 빠르고 부작용이 없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오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멀리하게 돼 있고, 또 제대로 된 방법, 자기의 건강 상태, 지금 맞는 건강 상태에 최대 많이 먹어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그 원리에 맞춘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이 필요하고 세미나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빨리빨리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 방법 해보고 저 방법 해보고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시면은 우리의 질병은 점점 더 커지고 또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져요. 우리가 우리 몸의 원리에 맞지 않는 방법을 택하더라도 우리 몸의 증상의 완화는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상의 완화를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증상이 완화됐다 그러더라도 원인이 남아있다면은 그 병은 나중에 더 악화돼서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위치와 형태를 바꿔서 다른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너무 시간 끌지 마시고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